아니 지금 미국은 인플레 피크 얘기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가스 확보 전쟁, 일본과 한국이 타격받나 이런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관련된 또 미국 주식도 있기 때문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요게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. 정확히는 LNG, 액화 천연가스인데요.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잠깐 일시적으로 급등한 거, 요건 우려 때문에 잠깐 놀라서 급등한 거 빼고는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1, 2주 동안 이렇게 오르면서 급등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장 이게 지속되면 겨울에 난방비 올라가고 가스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겨울에 진짜 난방 못 틀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어야 되는가 걱정이 돼서 봤는데, 한중일이 공교롭게도 이 동아시아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입니다. LNG에 가장 영향을 민감하게 또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, 지금 일본이 갑자기 올겨울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사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한국가스공사도 질 수 없다면서 이제 입찰 뛰어들고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올해 겨울에 에너지 또 난이 아시아 쪽으로 나비 효과처럼 불어올 수 있는데, 현재 이제 나비 효과 유럽에서 불어온 거죠.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잖아요,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. 근데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하니까, 미국하고 같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보복성으로 유럽에 보내는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린 거죠. 7월 11일 날 공급 중단합니다. 푸틴이 야 잠궈버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잠근 거죠. 아 작동이 잘 안 되네요 하면서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 작동이 안 된 게 아니죠. 그러면서 이제 공급 중단하고 유럽이 막 화들짝 놀랐었는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7월 21일 날 공급량의 40%만 보내준 다음에 어디 혼나봐라 이러면서 20%만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유럽한테 보내던 가스량의 80%를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기계가 안 돌아가네요. 5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돌아가서 20%만 보낼게요 이러고 있는데, 그게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를 지금 러시아가 풀어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가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,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문제죠. 무슨 더운데 겨울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증시는 벌써 6개월 뒤를 보고 움직이니까 겨울 큰일 났다 이거. 그래서 EU의 집행위원장이 마음의 준비하자 이번 주에. 그래서 내년에 사실상 러시아가 저거 다 끊어버릴 수 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합의한 게 뭐냐면, 우리 자발적으로 아나바다 운동 있잖아요. 아껴 쓰고 뭐 나눠 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유럽 국가들이 가스 사용량 자발적으로 한 15%씩 아껴 쓰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,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아껴 쓰시겠어요? 이게 의무적으로 막 강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갑자기 뭐 15%를 줄이겠어요?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건데. 그래서 러시아가 전면 공급 중단한다는 우려로 줄이고 난리가 났는 상황인데, 제일 피해가 많은 독일은 10월 달부터, 당장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10월 1일부터 가스의 부담금을 추가로 매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겨울이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독일 경제부 장관이 가스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돈을 내라라는 일명 부담금을 징수하는데,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, 가구당 1년에 133만 원, 한 월 10만 원씩 늘어나고요. 월 1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, 전기료까지 합치면 월 50만 원 정도로 가구당 늘어난다고 합니다. 최대. 그러면 이제 가계에 확 부담이 되죠. 아무래도 내년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가스 요금이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이걸 지금 독일에서 심각하게 보냐면, 지금 정치인들이 가스비 못 낸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검토 중이래요. 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독일의 정치인들은 올 겨울에 난리가 날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보면서.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, 이게. 그래서 보시면 이미 전기료, 가스는 올 겨울에 폭등한다 쳐도 전기료는 이미 폭염 때문에, 무슨 코인처럼, 이거 제가 말 안 하고 말씀드렸다면 무슨 비트코인인 줄 아실 거예요. 프랑스와 독일의 전기료가 이번 달에만 2배인가요? 막 올해는 뭐 몇 배 올랐죠. 4배, 5배 막 올라가지고 전기료도 난리인데 가스비까지 더해지면은 올 겨울에 유럽발 뭐가 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많이 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유럽의 혹독한 겨울나기로 지금 구글의 땔감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땔감 있잖아요. 장작 검색량이 급증. 아주 심각하면 이제 가스 끊고 나무 구해가지고 불 때운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땔감 장작 업계가 또 호황이래요. 인터뷰 보니까 관계업자들이 종류별로 땔감을 다 구해간다고 하네요.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인데, 그러니까 이제 당장 에너지 구해와야 되니까 러시아 말고 다른 데로 통하는 파이프라인 만들자 하는데, 파이프라인이 뭐 어디서 뚝딱 하고 나오나요? 그러니까 올 겨울은 힘들다고 보는 거죠. 파이프라인 설치해도 당장 어렵다.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로 어려우면 배 타고 구해오자. 요 배, LNG 배에다가 실어 오면 되잖아요. 실어 와서 터미널에다가 배에서 싣고 온 가스를 넣어서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뿌려야 되는데, 독일에 이 가스 터미널이 없대요. 또 안 지어놨대요 그동안. 그래서 열심히 짓고 있겠다, 가스 터미널을. 내년엔 괜찮을 건데 이것도 올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 천연가스 어떻게든 뭐 대체 에너지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천연가스인데
올해 이미 시장은 지금 이번 주에 또 급등을 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. 이미 겨울 대란을 걱정하면서 4주 연속 상승 중인 유럽 천연가스 가격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예의주시가 되고 있어요. 유가랑 천연가스, 인플레도 영향을 미치니까요. 그래서 유럽은 여전히 안정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.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. 아니 러시아만 가스 수출하냐, 다른 나라에서 구하면 되지 않냐. 실제로 지금 이게 LNG 천연가스 수출국인데요. 호주랑 카타르에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. 호주, 카타르. 그리고 러시아 여기 있는데요. 미국도 하고요. 근데 전 세계 1, 2등 하는 호주가 수출량으로 이번 주에 수출 제한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. 수출 제한 검토. 야, 우리 수출 못 하겠는데?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유럽에서 호주산 천연가스를 갑자기 사가니까 호주 업자들이 내수용으로 안 팔고 수출만 하는 거예요. 유럽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. 수출하면 더 비싸게 잘 팔리니까 내수 물량을 안 뿌리는 거죠. 호주 내수의 전기료나 LNG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수출 제한 걸어야겠다. 이거 수출 못한다.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에너지 보호 무역주의죠.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나비 효과가 이제 뭐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호주까지도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호주가 수출을 줄이면 안 그래도 유럽도 많이 필요한데 가스 부족하고 올 겨울에 LNG 많이 수입하던 한국, 일본도 중국도 난리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쟁입니다. 이제 동아시아까지. 물론 이 와중에 반사 이익을 보는 곳이 있겠죠. 호주가 수출을 줄이니까 또 그 빈 공간을 치고 올라온 게 미국이죠. 참 미국은 부러운 나라인데 또 자원도 많은 나라니까 LNG 최대 수출국으로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탑3 안에 들어왔죠. 호주, 카타르, 미국 3인방이 돼버렸죠. 원래는 이렇게 한참 밑에 있었는데 호주가 줄이면 그 빈틈을 지금 미국이 쭉쭉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. 제가 봐도 당분간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미국 LNG 관련 기업들이 좋긴 좋을 것 같아요. 올 겨울까지도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단기로도 그렇고 중장기로도 가스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잠잠했던 중국까지도 하반기 경제 회복되면서 이번 주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미중 갈등이 최고조인 이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LNG를 역대급 사들였다는 기사를 봤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은 갈등이고 경제는 또 별도인 거죠. 중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, 페트로차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LNG 기업들한테 쭉쭉 사들이는 거예요. 당장 올겨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. 그리고 당분간 이런 가스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. 참고로 중국이 원래는 미국과 안 사도 됐었는데 원래 중국이 사들이던 호주랑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. 중국하고 호주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관계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. 호주 총리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한테 야 너네 코로나 니네가 발병지 아니야?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하라고 막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보복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야 이제 호주산 포도주 수입 금지, 소고기 수입 금지, 곡물 수입 금지 이러다가 마지막에 석탄 수입 금지 그랬는데 호주에서 그래 석탄 너네 쓰지 마, 우리 거 쓰지 마 그랬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이했죠.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. 작년 재작년에. 그래서 막 촛불 켜고 밥 먹는다 그러고 유례 없는 중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서 이제 중국이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악화가 되니까 중국이 호주 건 못 사고 당장 이제 미국 거 사는 거죠. 미국의 LNG 반사이익을 받습니다. 둘이 싸우니까 뒤에서 웃는 게 바로 미국의 LNG 수출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시니어 에너지 이런 게 1위입니다. 1위. 티커도 LNG예요, 여러분. 오죽하면 기업 티커가 LNG일까요? 이게 미국에서 최대 LNG 수출 업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뭘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올랐어요. 사실 많이 올라서 오늘 공부해 주셨다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 저장 창고에서 천연가스를 배에 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. 그래서 여기 미국의 터널이 있는데요. 보시면 유럽도 당연히 가고 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안 가는 나라 없습니다. 이렇게 가가지고 남미도 가고 뭐 다 갑니다. 최대 수출인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엄청 좋더라고요. 유럽 급증하고요. LNG 수요가 늘어나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사들이는 곳이 이 기업입니다. 미국산 LNG 샀다는 그 기업이 바로 이 시니어 에너지입니다. 초장기 계약 이번에도 맺었습니다. 2050년까지 중국에다가 천연가스를 공급합니다. 완전 거의 독과점 계약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가스 오일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올 겨울까지는 이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역시 또 여기에 빠질 수 없죠. 이 LNG를 저장해서 배에 싣고 전 세계 나르려면 또 배가 많이 팔릴 테니까 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기 관심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LNG 초호황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또 요즘 들썩들썩하죠. 주주분들은 요즘 막 기분 좋으실 텐데 배 하면 한국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국내 조선업, 한국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또 가스 호황에 힘입어 운반선 싹쓸이 세계 1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도 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경기에도 아무래도 조선업이 또 일자리에 기여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. 그래서 제가 뒷이야기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 배 만드는 이런 조선 기업들한테 수주 취소를 했대요. 주문 취소. 그래서 리스크였는데 지금 배 가격이 급등하니까
지금 줄 서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덕분에 더 비싸게 재계약할 수 있어서 더블 땡큐래요. 더블 호재, 이중 호재. 그러니까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울상이었는데 비싼 가격에 너도 사겠다고 하니까 땡큐가 된 거죠. 그래서 호황이고, 이런 기업은 미국에 없어요. 배 만드는 기업은 한국이 짱입니다. 글로벌리 압도적 1등이니까, 전 세계 1등이니까. 그거 외에도 미국에서 1등하는, 미국의 천연가스 쫙쫙 뽑아내는 EQT라는 티커를 가진 회사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실적 보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배당도 끊었다가 원상복귀 시키고 또 늘린다고 합니다. 뭐 이런 기업도 제가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. 이 기업에 이슈가 있으면. 그래서 천연가스 캐는 기업은 EQT, 수출하는 기업은 LNG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 아니더라도, 올 겨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천연가스, LNG 이런 거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, 물론 원자력이나 풍력, 태양광도 좋지만 천연가스 이런 쪽도 계속 주목을 받을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워렌 버핏이 가스 보고 옥시덴탈을 이제 그냥 인수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죠. 이미 최대 주주 된 지는 한참 됐고 20% 지분 넘어갔던데, 워렌 버핏도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중장기 관점으로. 그래서 오늘 정리해봤는데, 일단 뭐 언론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괜찮다 하니까 우리까지 걱정은 아닐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올겨울 가스 공급 관련 이슈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유가, 천연가스 지금대로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, 이미 그래서 가격은 반영을 하고 있죠. 우려를. 이게 중장기로는 이런 천연가스나 오일 기업들한테 좋은 게 맞는데, 단기로 올해 말에 안 그래도 좀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많으니까 요걸로 출렁일 수 있다, 이렇게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요거는 리스크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 이 가스 가격이 비싸지면 개도국들은 수입을 포기한답니다. 이번에도 호주에서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수입하려고 했던 개도국,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럼 안 살래요, 이렇게 포기했대요. 그러면 이제 자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. 뭐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경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는 또 이런 피해가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,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아시아로 옮겨붙은 전쟁 좀 얘기해봤습니다. 가스 전쟁. 잠깐,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.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,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. 자, 꿀팁입니다.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?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.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.07%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.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?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